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7번째 이야기. 여포를 지략이 없는 바보로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 유비 덕분에 조조의 위협에서 벗어난 도겸은 유비에게 서주의 태수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나를 대신해 서주의 태수가 되어 주십시오. 아들이 둘 있지만 그 애들은 나라의 큰일을 맡을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다만 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서주 태수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유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겸은 유비가 자신의 청을 물리치자 인근 소패라도 맡아서 서주 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유비는 그것마저 거절하지는 못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한편 여포는 이각과 곽사가 난을 일으키자 도망쳐 나와 원술에게 갔으나 원술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여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소를 찾아간 여포는 그의 밑에서 큰 공을 세우지만 오만해진 그는 원소와 휘하, 장수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소에게서도 도망쳐 나온 여포는 결국 장막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진궁도 장막의 휘하로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조조가 서주로 갔기 때문에 연주는 비어 있습니다. 연주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군 휘하의 천하가 두려워하는 여포가 있어 그와 함께라면 연주가 아니라 천하라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진궁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긴 장막은 곧 군사를 일으켜서 연주로 향했습니다. 여포는 먼저 연주를 치고 그 기세로 봉양까지 진격해 나아갔습니다. 여포의 공격을 받은 조조의 여러 고을들은 쉽게 무너졌지만 정욱과 순욱이 지키고 있는 견서, 동하, 범연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포군의 위세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여포는 틀림없이 복양성을 점령한 후에 연주로 돌아가지 않을 거요. 조인 장군은 군사의 반을 나누어 연주를 포위하고 있으시오. 조조는 군사를 둘로 나눠 조인에게 연주를 맡긴 후 자신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봉양으로 향했습니다. 봉양 근처에 다다른 조조는 일단 군사들을 멈추어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봉, 설란, 너희에게 군사 1만 명을 줄 테니 이곳 연주를 지켜라. 설란에게 연주를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책이요? 180리쯤 가면 태산에 험준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연주가 함락되었다는 말을 들은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태산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곳에 매복한다면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공은 걱정 마시오. 내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여포는 진궁의 말을 무시하고 군사를 이끌고 봉양으로 향했습니다. 진궁의 예상대로 조조는 태산을 지나 봉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군, 지금이 조조군을 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조군은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진공께서는 지금 이 여포를 무시하는 것이요. 어찌 천하의 맹장이라는 여포가 조조 따위를 두려워하여 기습을 한단 말이오. 여포가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무렵 조조는 벌써 봉양에 도착하여 군사들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조조와 여포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군은 천하제일의 맹장 여포의 방천하극에 밀려 40리 가까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공, 제게 방책이 하나 있습니다. 산에서 바라보니 복양 서쪽에는 여포의 군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포군 서쪽 진지를 공격해 빼앗는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우금의 말이 옳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나 여포 진영에는 진궁이 있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진지는 우리의 본영이나 전투를 위해 많은 군사를 빼내왔기 때문에 군사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조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휘하의 기라성 같은 모사들과 용맹한 장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조는 틀림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고순, 윗속, 후성, 그대들은 지금 당장 군사들을 이끌고 서체로 가서 조조의 기습에 대비하도록 하라. 비단기, 버릴라, 결성. 기라성이란 훌륭한 사람들이 쭉 늘어선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의 일본 한자 조어입니다. 이런 진궁의 계책을 알 리 없는 조조는 여포의 서쪽 진지를 급습하였습니다. 많지 않던 여포의 군사들은
조조의 대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니 조조는 손쉽게 여포의 진지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포군의 기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빨리 군사를 정비하여 적을 막아내라. 갑작스런 여포군의 기습에 조조군은 당황했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뒤엉켜 싸우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베어버려라. 중과 부적이로구나. 빨리 군사들을 후퇴시켜라. 무리 중 적을과 안일부 대적할 적. 중과 부적이란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막상막하에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양쪽의 군사들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진 비로 인해 잠시 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술막, 윗상, 아래하. 막상막하는 어느 것이 위고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이 기세로 조조의 군대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셔야 합니다. 무슨 좋은 계획이라도 있어. 여기 복양성 안에 전시라는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시라. 혹시 복양성의 부호를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 자를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이십시오. 장군, 잠시 귀 좀. 그대야말로 천하제일의 모사여. 며칠 후 조조의 진영으로 봉영성 전시의 서찰을 가진 사람이 조조를 찾아 서신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여포는 여양으로 떠나고 없으니 이때를 틈타 장군께서 이 성을 취하십시오. 저는 기회를 보아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 위에의 자를 쓴 흰기를 내걸도록 할 테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조조는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봉영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장군, 적의 군사가 찾아와 뵙기를 청합니다. 밀서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성문을 열어놓을 것이니 성 위에서 진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군사를 움직인다면 보양성은 장군의 것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서찰의 내용대로 그날 밤 성문 앞에 군대를 정렬시키고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성문이 열리자 앞장서 성 안으로 진격했던 조조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불 속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잡힐 위기에 처한 조조를 전이가 나타나 구하게 됩니다. 전이는 조조를 호위한 채 적을 닥치는 대로 무찌르며 불길과 연기를 뚫고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싸움 운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조조 휘하의 장수들과 군사들은 하나 둘씩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조군은 매우 큰 피해를 입어 관이 넘는 군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조조마저 부상을 당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포를 지략이 없는 바보로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 주공, 하루라도 빨리 여포를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계취자, 이 조조가 화상을 입고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대들은 초상이 난 것처럼 하라. 장소장, 셀계, 나아갈 취. 정계취계란 상대편의 계략을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계략입니다. 조조 진영에서는 조조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후 군사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이 머리를 풀어 해치고 곡소리를 내고 있다 하옵니다. 게다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일부 군사들이 마릉산으로 떠났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조조놈이 죽은 것이 틀림없군. 군사들에게 명하라. 지금 당장 마릉산으로 출발한다. 여포의 군대가 마릉산을 지나서 조조의 진영 근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포의 군대는 조조의 군대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조조의 계략에 말려든 여포의 군사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여포는 간신히 복양성 안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조조의 계략에 질려버린 여포는 그 뒤로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 아닌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곡식은 물론 풀이 하나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배고픔을 못 이겨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마저 나돌았습니다. 군량미가 바닥난 조조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거두어 견성으로 돌아갔고 여포와의 싸움도 자연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이야기. 태숙께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찌 제게로 이어집니다.